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평생 혼자라는 외로움으로 살던 제게 얼마 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이 땅에 피부칠하고는 없는 천혜의 고아라는 외로움은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천주교 산하의 보육원이라 수녀님이 원장님이셨고 저희들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원장님과 보육원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늘 인자한 미소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보듬어 주셨어요. 저는 운 좋게 5살 때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떠나는 날 원장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혜주야, 너한테 새부모님이 생기는 거야. 좋은 날에 이렇게 울면 양부모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니? 원장님은 혜주가 환히 웃는 예쁜 얼굴을 기억하고 싶어. 우리 혜주 그럴 수 있지? 원장님의 환한 얼굴에 전 울음을 그치고 원장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원장님은 울음을 참느라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원장님과 헤어져 양부모님과 간 곳은 수원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집은 크진 않지만 마당이 있는 옛날 2층 집으로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여기가 앞으로 혜주와 우리가 같이 살 집이야. 이제 혜주한테도 집이 생긴 거야. 이 집에서 아줌마와 평생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낯설었지만 보육원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혜주야, 인사해. 언니야. 네가 혜주구나? 아, 이뻐라. 앞으로 잘 지내보자. 혜주 몇 살이야? 5살입니다. 말도 똑 부러지게 잘하네. 언니가 혜주랑 많이 놀아줄게. 잘 부탁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의 딸은 20대 중반이었고 아주머니도 50대 초반으로 연세가 꽤 있었습니다. 혜주 차 타고 오느라 피곤하겠다. 먼저 혜주 방부터 보러 갈까? 네. 아줌마가 나름 신경 써서 꾸몄긴 한데 혜주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곰돌이다. 혜주가 인형을 좋아하는구나? 곰돌이 꼭 껴안고 자면 안 무서울 거야. 혜주 자다가 무서우면 바로 옆방이 아줌마 방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면 돼. 네, 감사합니다. 저를 입양한 양어머니 집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물건 하나하나마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이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작은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양어머니의 음식 솜씨에 깜짝 놀랐어요. 혜주가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많이 먹어? 돈가스다. 저 돈가스 좋아해요. 그렇구나. 돈가스도 먹고 불고기도 많이 먹어? 배도 고팠고 보육원에서는 가끔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허겁지겁 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양어머니와 언니는 웃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누가 보면 몇 달을 굶은 줄 알겠네. 혜주야, 천천히 먹어. 여긴 보육원과 달라서 이 음식들 다 혜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 뭐 먹고 싶어요 하면 엄마가 다 해주실 거야. 정말요? 저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말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던 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느끼면서 말이죠. 양어머니는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셔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먹을 음식이며 간식을 해놓으면 언니가 챙겨줬습니다.
언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저랑 같이 있어서 좋았어요. 언니가 공부할 때는 전 조용히 내 방에서 혼자 놀다가 식사 때나 오후에는 언니와 수다도 떨고 마당에서 소꿉놀이도 하고 집 근처 놀이터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언니와 동네를 다니다 보면 다들 엄마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어머, 나리 엄마를 쏙 빼닮았네. 엄마 아니고 제 언니예요. 언니야? 아유, 어머니가 완전 늦둥이를 보셨나 보네. 앞으로 우리 혜주 혼자 슈퍼에 오면 잘 챙겨주세요. 언니도 매번 엄마 아니냐는 말에 일일이 대꾸하기도 그래서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혜주야, 오늘 저녁은 엄마 식당에 가서 먹을까? 응, 언니. 엄마 혼자 식당 바쁘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아, 우리 혜주. 엄마 도와줄 생각도 하고 기특하네.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양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곳이라 직원은 따로 없고 엄마 혼자 장사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우리 왔어. 아유, 우리 혜주도 왔구나. 배고프지? 얼른 엄마가 혜주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해줄게. 미경이 너 요즘 공부 안 하고 너무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혜주야, 언니 공부하는지 노는지 잘 감시하고 있지? 네,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래? 그럼 혜주가 혼자 심심하겠구나. 엄마가 혜주와 많이 놀아줘야 되는데 미안하네. 대신 학교 들어가면 식당에 와서 숙제도 하고 여기서 밥도 먹고 놀다 가면 되겠다. 네, 엄마. 저도 엄마 식당에 오는 거 좋아요. 엄마 바쁠 때 일 거두는 거 재밌어요. 그래? 고마워. 우리 혜주 때문에 엄마가 허리 쭉 펴고 편하겠네. 양어머니와 언니는 저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저는 고아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전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언니는 몇 번 시험에 떨어진 후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언니의 합격 소식에 양어머니는 고생했다며 언니를 안아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미경아, 너가 아빠와의 마지막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네. 고생 많았어. 아니야. 엄마가 그동안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양어머니의 남편은 공무원이셨고 자식들도 공직에서 일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자라면서 저도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우리 혜주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 부러지고 공부 잘할까? 엄마 식당 일도 야무지게 잘 돕고 엄마가 뒤늦게 복덩이를 얻었네. 엄마랑 언니가 나 많이 사랑해주니까 나도 보답해야죠. 고아인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고아야? 혜주는 엄마 딸이야. 누가 혜주 보고 고아라고 놀리면 엄마한테 데려와.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대학 합격 소식에 새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날 식당 문을 닫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 무료로 식사 대접을 했어요. 아유, 우리 딸이 의대에 합격했어요. 오늘 제가 한턱 쏘니까 어여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혜주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더니만 우리 사장님 고생 끝이네. 큰딸은 공무원이고 둘째 딸은 의사에다가 아유 축하해요. 그러게요. 내가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나 봐요. 엄마, 저 왔어요. 혜주야, 잘 지냈어? 언니가 바빠서 집에도 잘 못 오고 미안해. 언니도 가정이 있는데 바쁜 걸 뭐. 일하랴 살림하랴 언니 보면 참 보기 좋아.
나도 언니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나이 40에 늦게 시집가서 아이 낳고 요즘 내가 정신이 없다. 이거 혜주 입학 선물이야. 이제 대학 가면 혜주 남자도 사귀어야 되고 취직하려면 면접도 봐야 하니까 정장 한 벌 골라봤어. 이거 이래봬도 백화점에서 최고 히트 상품이야. 언니가 돈 좀 썼어. 너무 예쁘다. 언니 정말 고마워. 대학에 들어가서는 캠퍼스의 낭만을 누릴 새도 없이 밤늦게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막연히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택했지만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매번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대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었으니까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면 새벽까지 밤새서 과제를 하는 날이 많았어요. 항상 잠이 모자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눈을 떴을 때 제자리에 따뜻한 캔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지? 그 후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제자리에 또 캔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누군지 알고 싶어서 어느 날은 엎드려 잠든 척했고 이때 누군가 다가와 캔커피를 놓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봤더니 정원 선배였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한 선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웃음이 터졌어요. 선배는 그동안 멀리서 절 지켜보면서 잠도 못 자고 힘들게 공부하는 게 안타까워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과 후배로서였고 점차 저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전 선배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남자친구와 전 병원 인턴으로 들어갔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도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한 남자의 아내로 아이도 생길 거고 가정을 꾸리게 된다고 생각하니 친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으로 찾아가서 친부모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 수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원장님, 잘 계셨어요? 혜주구나. 어떻게 지내니? 병원 일은 정신없지? 그렇죠. 그래도 환자들 치료하고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뿌듯해요. 원장님, 저 곧 결혼해요. 어머, 잘됐다. 우리 혜주가 결혼하다니 너무 좋구나. 주책스럽게 눈물이. 그러게요. 원장님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의사가 되었을 때도 우셨잖아요.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저 그동안 한 번도 제 친부모님에 대한 얘기 물어본 적 없었는데요. 사실 겁이 나서 못 물어봤거든요. 이제는 알고 싶어서요. 혹시 제 부모님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혜주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구나. 벚꽃이 흐드러지게 지던 봄날 저녁에 널 성당 앞에서 처음 봤어. 그때 너 나이가 3살이었어. 분홍색 원피스에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너무나 예쁜 아이였어. 혹시 메모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지만 연락처도 없고 누가 널 여기에 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 연락처도 제 부모님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린애를 보육원 앞에 버려둘 수가 있는 거죠?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혜주야, 너 마음 충분히 알아. 많이 슬프고 아프겠지만 친부모님도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혜주를 정말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너를 키울 수 없었을 거야. 절대 버림받았다는 생각하면 안 돼. 널 사랑해서
널 더 잘 키울 수 있는 우리한테 널 맡긴 거라고. 맞아요. 지금 저한테는 원장님도 계시고 가족이 있는데 지금 와서 제 친부모님을 찾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괜한 걸 여쭤봤네요. 그래,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는 만난다고 하잖니. 혜주가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 보면 하늘에서 선물을 줄 거야. 네, 원장님. 저 그럼 이만 갈게요. 결혼식 날짜 잡히면 연락드릴게요. 보육원 아이들 데리고 꼭 오셔야 돼요? 그럼 다 데려갈게. 그날 뷔페 음식 많이 준비해야 될걸? 워낙 먹성이 좋아서. 걱정 마시고 오세요, 원장님.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사실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 찾아갔는데 버림받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면서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누구든 부모님이 누군지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소중한 거지. 이제 친부모님은 잊어버리자. 그분들도 나 잊고 잘 살고 계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아봤지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아리고 슬펐습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전화를 와서 혜주야, 부모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너 집에 데려오래. 병원 일은 괜찮겠어요? 그날 괜찮을 것 같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시간 내야지. 나도 빨리 선배 부모님 뵙고 싶어. 너에 대해서는 미리 다 얘기했어. 너 보육원에서 자라서 입양되어서 지금 새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부모님은 너 많이 힘들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너 빨리 보고 싶대. 선배 부모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그럼 주말에 봐? 주말 점심시간에 맞춰 남자친구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요, 윤아주 선생.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시면서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혜주 얼굴을 뚫어지게 보세요? 그렇게 예뻐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꾹 잡으면서 혜주야, 널 만나는 날만 기다렸단다. 이거 열어보렴. 시어머님이 건네준 건 통장이었습니다. 의아한 채 쳐다보고만 있다가 조심스레 통장을 열어보고 숨이 턱 막히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전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혜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없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울고 있는 저를 시어머님이 안아주시며 같이 통곡을 하셨어요. 통장에는 제가 5살에 입양된 날부터 현재까지 저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 의대 합격날과 대학 졸업식 날 등 제 인생의 특별한 날마다 일정 금액의 돈이 차곡차곡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금자 명이 혜주 엄마 김미순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통장에 매번 돈을 입금해 주신 분이 제 엄마세요? 맞아. 혜주 친엄마셔. 멀리서 널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 근데 왜 절 한 번도 안 찾아온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 제 친엄마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은 대대로 의사로 시아버님도 아직 현직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젊었을 때는 간호사였다가 결혼 후에는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니면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족이 없는 환자들의 병간호를 하는 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님이 봉사하는 병원 중에 천주교 산하의 병원이 있었고
이곳은 미혼모나 가족이 없는 무용고자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직 간호사였던 경험을 살려 한 명 한 명을 성심성의껏 간호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식사 안 드셨네. 밥 빨리 먹어야 나아요. 의사 선생님이 밥 많이 먹는지 저보고 감시하랬어요. 이러다 의사 선생님께 혼나요. 입맛이 없어.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너무 적적하니까 눈물만 나. 빨리 나와서 할머니가 자식 찾아가면 되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전복죽 좀 가져왔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입맛이 확 돌 거예요. 전복죽? 아유, 이 귀한 걸 매번 먹을 것도 챙겨주고 나 시켜주고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요. 할머니 오늘은 홍삼사탕 안 주세요? 저 그거면 충분해요. 아유, 그래? 알았어. 오늘 사탕 5개 줄게.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이때 다른 병실에서 한 여자 환자와 간호사가 음성을 높이면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두세요. 치료 안 받아도 돼요. 걷지도 못하는데 치료받는다고 안 나아요. 그냥 퇴원하게 해주세요. 저 병원비도 없고 돌봐줄 가족도 없다고요. 환자분,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세요. 지금은 환자분 몸부터 챙기셔야 돼요. 충분히 재활하시면 상태 좋아지실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믿으시고 같이 노력해봐요. 이대로 퇴원하시면 안 되세요. 박 간호사님, 무슨 일이시죠? 네. 이분 미혼모이신데 하반신을 못 쓰세요. 근데 자꾸만 재활치료를 거부하셔서요. 안녕하세요.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전 예전에 간호사였다가 지금은 가족 없으신 환자분들을 돌봐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 김미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절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태 같은 아이를 버려두고 저만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저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저 같은 여자는 이렇게 살아있을 자격도 없어요. 세상에 나쁜 엄마는 없어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이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늘 아이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세댁은 좋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고 싶다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빨리 세댁이 예전의 건강을 되찾아서 아이한테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친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엄마 병실을 찾아 간호를 했습니다. 미순 씨, 오늘 밖이 진짜 화창하고 좋아요. 벚꽃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벚꽃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미순 씨 병실은 고층이라 꽃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벚꽃잎이 너무 이쁘네요. 우리 빨리 재활치료 열심히 해서 같이 꽃구경 가요. 네, 저도 빨리 걷고 싶어요.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직 이제 시작인데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제가 더 이제 혹독하게 시킬 건데 긴장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제가 어떻게 다쳤는지, 아이와 왜 헤어졌는지 안 물어보세요? 미순 씨한테는 가장 아픈 얘기일 텐데 미순 씨가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자연스레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 특별한 것 같아요. 다들 저보고 젊은 나이에 박복하다며 불쌍하다고만 생각하거든요.
전 사실 미혼모예요. 친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20살의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대학생이었고 전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아이를 가졌어요. 남자 어머니가 알게 되고 아들이 나란 일할 사람인데 이런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며 아이를 지우고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집을 나와서 저와 여간방에서 같이 지내며 저와 결혼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더라고요. 어느 날 일하고 여간방으로 돌아왔더니 남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짐을 다 싸들고 잠적해버렸어요. 남자 집도 모르고 집 연락처는 바뀌어서 도저히 남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 저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그럼 아이는 혼자 낳은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받아주시고 제 산후조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몸 푼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공장에 다녔고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아이까지 돌보다 보니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막막했죠. 아이는 울지,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매일 울었어요.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불어나서 공장에 다니면서 할머니 간호까지 했는데 아이까지 돌보려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간호하는 동안이라도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땐 제 나이도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보육원 문 앞에 두고 누가 나오기만 해 멀리서 계속 지켜봤어요. 금방 나이 지긋하신 수녀님이 나오셔서 아이를 보시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 보고 안심했죠. 그리고 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한참을 울었어요. 당장이라도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까 망설였죠. 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떼 같은 자식을 떼어놓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아유. 그러다가 6개월 후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전 아이를 찾아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아이한테 줄 인형도 사서 버스를 타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 쪽으로 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한동안 의식을 잃은 채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후로 아이는 못 만난 거예요? 제가 1년여간 의식이 없이 지내다가 겨우 정신이 들어서 보육원에 연락했을 때는 아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어서 입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입양된 집은 알았나요? 근데 보육원 원장님이 그건 개인 기록이라 전화상으로는 알려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신원을 확인할 서류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쉽게 알려주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빨리 건강 회복해서 우리 딸 찾으려고요. 그래요, 미순 씨. 딸 만나야죠. 시어머니는 매일 엄마를 부축해 재활치료를 꾸준히 했고 처음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엄마는 점차 앉게 되었고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간 치료를 해
기적적으로 재활에 성공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부축도 없이 걷게 된 날, 엄마는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선생님, 제가 걸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정말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아니에요. 이거 다 미순 씨가 다 해낸 거예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제 건강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선 직장부터 잡을 거예요. 그동안 선생님과 주위에서 저 병원비 도와주신 거 갚아야죠. 악착같이 일해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 딸 만나러 가려고요. 그래요, 미순 씨. 지금 이렇게 다시 걷게 된 것도 기적이잖아요. 딸을 만나는 기적도 일어날 거예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후에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일전에 전화드렸던 김미순입니다. 윤혜주 친엄마예요. 아유, 그분이시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제게 사정이 좀 생겨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서류 다 떼왔고 혜주 출생신고 서류도 여기 있어요. 우리 혜주 어느 집에 입양됐는지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원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두 사람의 천륜을 끊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사실 입양하신 분이 절대 신분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가족이니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족이라고요? 제 친척 중에 입양하실 분이 없는데. 입양하신 분은 혜주 친할머니세요. 저희 시어머님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자친구 어머님이세요. 결혼을 반대하셔서 헤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혜주 있는 곳을 알았을까요? 그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더라고요. 혜주 아버지가 미순 씨와 헤어진 후로 괴로워하면서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도 포기하고 매일 술만 마시며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소녀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고요. 어떻게... 그럼 저 시어머니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제 혜주 제가 키워야죠. 근데 혜주 할머니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혜주 엄마가 언젠가는 연락 올 거라면서 자기는 절대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중간에서 막아달라고 했어요. 아들 인생을 망쳐버린 여자라며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이제 손녀 인생까지 망치고 싶지 않다면서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 전하게 돼서요.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으세요. 저 때문에 아들을 잃었으니 제가 얼마나 믿고 원망스럽겠어요. 원장님, 곤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혜주 사진 없을까요? 저 혼자 아이 낳고 바쁘게 사느라 아이와 찍은 사진이 없어서요. 혜주 사진 있어요. 이 사진이 제일 이쁘죠? 워낙 혜주가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라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혜주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제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성당을 찾아갔어요. 그 성당은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오랫동안 다녔던 성당으로
연애 시절 남자친구를 통해서 엄마도 다니게 되었거든요. 수녀님, 잘 계셨어요? 오, 안젤라, 이게 얼마만이니? 제가 자주 찾아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얼굴 보니 좋네. 오늘 찾아온 거 혜주 때문이지?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무래도 안젤라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혹시 우리 혜주 본 적 있으세요? 맞아. 혜주 할머니 아직도 매주 성당에 나오셔. 그리고 혜주랑 오시더라고. 안젤라가 안 보여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시더라고. 우리 혜주를 그럼 매주 보신 거예요? 혜주 어떻게 컸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보여요? 혜주 할머니가 참 예쁘게 잘 키우셔서 걱정 안 해도 돼. 전 또 제가 미우니까 우리 혜주한테도 나쁘게 할까봐 얼마나 걱정되었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혜주 할머니가 안젤라 얘기만 나오면 격분하시더라고. 네, 알아요. 그래서 저도 혜주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대신 우리 혜주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혜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혜주 통장을 만들어서 때마다 돈을 입금하려고요. 그 통장 수녀님이 갖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우리 혜주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딸을 지척에 두고도 볼 수도 없고. 안젤라, 괜찮겠어? 힘들어서 어떡해. 저 혜주 볼 자격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냥 우리 혜주 소식 듣는 것만으로도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야 문제 없지. 그 이후로 엄마는 수녀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일일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혜주가 초등학교 전체에서 1등을 했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네요. 친구는 많대요? 그럼 반에서 인기가 좋아서 학급 반장도 하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잘 지내더라고. 그렇게 몇 년 동안 엄마는 제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안심을 하셨어요. 의대에 합격한 것까지 전해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우리 혜주가 의대에 합격했다고요? 엄마 없이 참 반듯하게 잘 자란 게 정말 기특하네요. 혜주 할머니와 혜주 고모가 아이를 잘 키우셨어. 힘들게 식당 일하면서 혜주 남부럽지 않게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뒷바라지 하시며 혜주만 바라보고 사셔. 너무 감사하네요. 수녀님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뒤에서 숨지 말고 한 번은 혜주한테 친엄마가 이렇게 곁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좀 후회해요. 혜주가 좀 더 어른이 되고 친엄마를 만나도 충격을 받지 않을 때가 되면요. 그렇게 수십 년 세월 동안 통장에 꾸준히 돈을 입금했고 수녀님은 통장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중 수녀님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 통장을 넘겨받은 엄마는 재활치료가 끝난 후에도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시어머니에게 통장을 넘겨줬습니다. 경자 언니, 수녀님 그렇게 가시고 이제 이 통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언니가 맡아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너가 직접 네 딸 찾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나 아직 자신 없어. 우리 혜주 의사 되고 결혼할 때까지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제가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시어머니한테 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 결혼할 여자 이름이 윤혜주라고? 부모님은 뭐 하시니? 네,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입양되어서 새엄마와 언니와 함께 지냈대요. 입양되었다고? 너 여자친구가 너와 같은 의대라고 했지? 네, 제 후배예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워낙 성격이 밝아서 그 애랑 있으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참 좋은 여자예요. 어머니도 혜주 만나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과 입양되었고 의대 다녔다는 얘기만으로 엄마가 찾던 딸이구나 직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닐 수 있으니까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 저를 기다렸고 엄마가 30년간 저를 위해 돈을 입금한 통장을 제게 건네줬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엄마 행방부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친엄마를 볼 수 있다니. 일생에 딱 한 번은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아요. 어머니, 지금 빨리 만나러 가요. 시아버님과 남자친구도 기뻐하며 얼른 엄마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혜주야, 너가 맨날 친엄마 보고 싶다고 하더니 하늘이 널 도왔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을 수가 있니? 우리 엄마와 너희 엄마가 친한 친구였다니.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고 너랑 내가 또 이렇게 만나니 정말 믿어지지 않아. 선배, 나 지금 얼떨떨해서 말도 잘 안 나와. 나 너무 행복한데 또 뭔가 불안하기도 해. 행복이 날아갈 것만 같아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빨리 친엄마 만나고 오렴. 우리도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아버님.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날 경황이 없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와 전 택시를 타고 친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엄마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어떤 분이세요? 혜주처럼 단아하고 웃음이 많은 분이셔. 혜주와 헤어지게 된 건 사연이 있었어. 혜주 할머니가 고아인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엄마 혼자 널 낳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를 떠났어. 그러다가 키워주셨던 할머니 병간호로 널 돌볼 수 없어서 잠깐 보육원에 맡겼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널 찾으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렇게 몇 년간 생사를 넘나들다가 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입양을 한 상태였고. 그럼 제가 입양된 후에 절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널 입양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혜주 할머니셨어. 결혼 반대하던 시어머니셨던 거지. 네? 저희 할머니가 제 새어머니시라고요? 많이 놀랐지. 너희 아빠 돌아가신 게 다 엄마 탓이라며 미워했지만 혈육인 너는 수소문해서 찾았다고 하더라고. 널 애지중지 정말 잘 키우셨다고. 네, 새어머니처럼 좋은 분 세상에 없으세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택시가 왜 병원에서요? 혜주야, 들어가 보면 알아.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간 곳은 병원이었고 친엄마는 폐암 말기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병실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순아, 나왔어. 아까 내가 전화했지? 인사해, 혜주야. 엄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제 얼굴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가 정말 혜주니? 네, 엄마. 저 혜주예요. 우리 딸, 한 번만 안아보자. 엄마! 엄마는 저를 안아주시며 오열하셨습니다. 엄마가 널 빨리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 얘기 어머니께 다 들었어요.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가 절 보육원에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속상했어요. 엄마에겐 내가 짐 같은 존재구나. 나 같은 건 잊고 잘 사시겠지. 원망도 했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엄마에겐 너가 전부였어. 아빠 없이 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도 미안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널 보육원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이 잘 살았어야 했는데 사실 네 얼굴 볼 자신이 없더라. 이제 이렇게 만났으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만 생각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엄마 평생 못 만났을 텐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우리 다 가족이잖니. 혜주, 미순이 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야. 근데 엄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할머니가 널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는 소식 듣고 엄마는 열심히 일하면서 돈만 벌어야겠다 생각했지. 엄마가 너한테 평생 지은 죄 돈으로라도 갚으려고 했어. 그러다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와 재혼했어. 그래? 잘 됐네. 어떤 분이셔? 무뚝뚝하지만 정이 많아서 엄마를 많이 챙겨줬어.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해자 돌림으로 해서 혜지라고 지었어. 그럼 나 동생 있는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고 얼마나 어른스러운데. 근데 병실에 왜 아저씨가 안 보여? 보통 남편이 병간호하는데. 아저씨는 혜지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어. 아저씨 없이 혼자 혜지 잘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엄마 많이 힘들었구나. 근데 혜지 보면서 혜주 너라 생각하고 너한테 못해준 거 다 해주면서 난 부럽지 않게 키웠어. 혜지한테는 항상 너 얘기해주면서 언니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고 말했지. 혜지는 지금 몇 살이야? 지금 고2야. 혜지가 너 닮았나 봐.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항상 1등이야. 언니처럼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의사 되면 좋지. 나랑 같이 일하면 좋겠다. 혜지는 지금 수업 중이겠구나. 빨리 보고 싶다. 혜주야, 미안한데 엄마가 좀 피곤해 보여.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엄마 힘드셔. 엄마 미안해. 나 엄마 보니까 너무 좋아서 엄마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너 보니까 엄마 아픈지도 모르겠어. 엄마 내일 토요일이라 일 쉬니까 다시 올게. 그래 우리 딸.
내일 또 보자. 미순아, 내일은 모녀간에 더 얘기 많이 해. 언니가 우리 혜주 시어머니라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혜주 잘 부탁해요. 그럼. 우리는 딸을 나눠 가졌잖니. 혜주 우리 집안에 보내줘서 내가 고마워. 그날 저녁 집으로 와서 새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정원이네 부모님 만나러 간 거 뭔가 문제가 생겼어? 아니요. 저 사실 오늘 제 친엄마 만났어요. 뭐? 친엄마를 만났다고? 보육원 찾아간 거니? 내가 원장님께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보육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정원 씨 어머님이랑 제 친엄마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 친할머니라면서요? 아, 혜주야, 그건 언젠간 말해야겠지 했는데 때를 놓쳐버렸어. 너한테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한데 절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야. 엄마 마음 알지? 네, 엄마가 누구보다 절 친딸처럼 사랑해주신 거 알아요. 근데 제 친엄마와 저 사이를 일부러 떼놓으시려 한 건 너무하셨어요. 그건 너무 화가 나요. 제가 보육원에 있었으면서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한 줄 아세요? 꼭 한 번만이라도 엄마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매일 밤 기도했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 결혼 못하게 반대한 것도 할머니라면서요. 엄마가 구하라서 고등학교만 나와서 그래서 반대한 거예요? 혜주야,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엄마는 절 임신한 채로 아빠와 할머니한테 버림받았어요. 엄마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엄마를 외면했으면 저도 찾지 말았어야죠. 저를 엄마한테 보내줬어야죠. 왜 친엄마 대신 제 엄마 행세를 하신 거냐고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천벌을 받아야 돼. 네 아빠 잘못되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엄마가 너무 미웠어. 저 여자를 안 만났으면 우리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뿐이었어. 할머니, 저한테 미안하면 저를 위해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엄마 지금 많이 아프세요? 아프다고? 지금 폐암 말기시래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세요. 저 내일 엄마 보러 갈 건데 할머니도 같이 가실 거죠? 아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런 무서운 병을 얻었어. 그래, 내일 같이 가자. 할머니는 새벽까지 음식을 잔뜩 해서 다음날 저와 같이 엄마가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우리 딸 왔어? 엄마, 그리고 할머니도 왔어. 어젯밤에 할머니한테 엄마 만난 얘기 다 했어. 혜주애미야, 나다. 너 나 안 보고 싶겠지만 이제야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미안하다.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혜주 아빠 그렇게 떠나고 전 혜주와 헤어져서 평생 눈물바람으로 살았는데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너 마음 안다. 나 용서 안 해도 좋아. 그래도 나 혜주만큼은 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키웠어. 그것만은 알아줘. 혜주와 함께 살면서 너무 행복했단다. 이제 혜주 너한테 돌려줘야지. 너가 친엄마니까. 저 사실 어머니 보게 되면 엄청 화내고 얼굴도 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혜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제가 어머니한테 막말하면 우리 혜주를 욕먹이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요. 할미야 고맙다.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할머니와 엄마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엄마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병원 휴직계 내고 당분간 엄마 간호하려고요. 이제 엄마 곁을 한시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 혜주야. 이제 나한테 허락 안 받아도 돼. 엄마랑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엄마 챙겨드려. 이제 나도 너 떠나보내야지. 내가 그동안 너 엄마로 살아서 너무 행복했단다. 할머니, 마치 어디 떠날 사람처럼 왜 그러세요? 이제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로 제 곁에 계셔야죠. 제가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시잖아요. 아유, 그래. 그나저나 혜주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엄마가 아프니까 그건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애미 네가 들어가야지. 제가 혜주 결혼식장에 들어간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꿈 같아요. 맞아. 아빠 대신 엄마가 나 손잡고 같이 행진하자. 그러려면 엄마 치료 잘해야 돼. 그래. 혜주 결혼식장에 가려면 엄마가 빨리 건강해져야지. 엄마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을게. 전 병원과 엄마 집을 오가면서 병원에선 엄마 간호하고 집으로 가서는 공부하고 늦게 오는 동생 혜지를 챙겨줬어요. 혜지는 별 거부감 없이 저를 언니로 받아줬고 저도 동생이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엄마는 점차 기력을 찾으셔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마당에 같이 산책도 나오게 됐어요. 몇 달 만에 바깥 공기를 쐰다며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어요. 밖에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 바람 냄새도 좋고 저 하늘 빛깔도 너무 예쁘지 않니? 참 혜주야, 우리 밖에 나온 김에 너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연습... 뭘 연습까지 하고 그래. 엄마 그날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아. 아픈 엄마로 너 손 잡고 싶지 않아. 알았어, 엄마. 근데 지금 일어나는 거 힘들 텐데 괜찮겠어? 한번 일어서 볼게. 엄마는 이를 악물고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엄마, 힘들면 말해.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엄마 괜찮아. 딴딴딴다 딴딴딴다. 우리 제법 호흡 잘 맞는걸? 너 손잡고 이렇게 걸으니까 기분이 묘하다. 눈물 나려고 그래. 그러게, 기분이 이상하다.
그렇지? 엄마, 발 틀렸잖아. 왼발 먼저부터 뻗고 그 다음에 오른발. 참, 엄마가 준 통장 나 평생 한 푼도 안 쓸 거야. 그거 갑오로 우리 아이한테도 물려주려고. 너 쓰라고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 붙여준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게 엄마 마음이야. 그 돈 쓰면서 엄마가 세상에 없더라도 기억해줘. 엄마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엄마의 눈빛은 떨렸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게 직감이 들면서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을 올렸고 엄마는 그날 연습한 대로 제 손을 잡고 같이 입장을 했어요. 한 걸음씩 걸음을 내디디면서 저와 엄마는 서로 얼굴을 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어요. 결혼식은 그렇게 잘 끝났고 한 달 후 엄마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확인하니 제 결혼식 날에 또 다시 엄마 이름에 마지막 입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금 메시지에는 내 딸 결혼 축하해라고 찍혀져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가끔씩 엄마가 생각나면 제게 남겨준 통장을 열어보곤 합니다. 엄마를 만났던 짧은 시간이 제겐 평생을 살아갈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